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명인들의 복귀 목요일 시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보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5일차째 조정이에요. 5일차째 조정을 받고 특히 본코너 통해서 지금 제가 IT든 좀 경기주 쪽은 좀 간만큼 토해낼 수 있다 했죠. 경기보다 이제 앞서 나가가지고 주가 분위기가 이번 주 상당히 안 좋았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이제 정부 시책 발표가 4월에 있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 육성책이 있고 이래가지고 주초 분위기 아주 좋았죠. 뭐 급등주 나오고, 지난주 본 코너에서 언급드렸던 뭐 이중왕체 관련주들도 사실 급등했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분위기가 조금 옷장이 좀 깔아앉죠. 어제까지 이제 견조한 분위기로 가다가 오늘 오후에 좀 밀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장은 뭐라고 했죠? 제가 주가라고 하지 말고 시세라 불러놔야 된다. 심리가 작동한 거죠.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미중 이제 무역협상 정상회담이 3월 하순에 있습니다. 이 만나기 전에 또 우리 북한하고 미국처럼 말전쟁이 있죠, 그죠? 서로 이제 전략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쏘아주는 거예요. 어제 폼페이오는 중국 제대로 안 하면은 뭐 협상 안 하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포를 놨고, 오늘 그 중국은 전인대에서 한 상무위원회 발언이 나왔는데, 우리도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3월 하순에 있는 그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 삐걱거리진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의 심리가 나온 거예요. 나온 거라고. 그게 오늘 2155, 코스닥을 830까지 내려오게 하는 어떤 심리적 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결과 나온 거 있나요? 없죠. 회담은 열려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 모멘텀, 우리가 1, 2월 달에 시세가 났던 게 사실은 뭐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치거든요. 종합을 1984에서 우리가 지금 2월 마지막 주에는 2241까지 갔거든요. 그죠? 요런 한 240~50포인트의 반격에는 일단은 기대치가 반영됐는데, 첫 번째는 너무 빨리 기대치를 반영시켜버려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죠. 소위 말해 수렴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 버는 과정이 그냥 시간 버는 게 아니고 좀 수급이 약하거나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변화들이 섹터별로 특히 이제 이번 주만큼은 이제 경기 민감주, 산업, 소재, IT까지 제가 보기에는 뺄 만큼 뺀 것 같아요. 거의 좀 뺄 만큼 뺀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어제는 뭐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중국 정치만 좋아, 지금. 중국 이제 뭐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비중을 높인다. 근데 제가 어제도 선택과 집중 낮에 연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기사를 쓰면은 그 기사 쓴 기자의 의도대로 주가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일시적인 영향을 받아요. 중국의 MSCI 신흥국 정시 비중이 확대된다는 거는 한국물을 때려서 팔아서 중국 정시를 살 거다는 식의 기사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심정이죠. 팩트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할 때 중국 시장에 편입할 비중을 한국에서 떼와서 간다 이런 거는 가설에 불과한 거죠. 실제 그렇지 않고 섹터별 대응은 별도로 하는 거, 자금 원천은 또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 자금은. 그래서 너무 좀 호도된 맛이고, 오늘 또 전인대에서 나온 말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심리적인 압박을 투자들이 했죠. 또 외국인 파는데, 쟤들도 기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전략적으로 매집을 하는 큰 펀드들의 자산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 단기 거래 많이 하는 친구도 메릴린치나 모건 스탠리, CS 이런 창구 보면은 저들의 거래량의 한 60% 이상이 거의 인공지능, 시스템 트레이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 신호를 보면 계속 팔아. 그러다가 좀 반전 나오고 분위기 좋아지면 또 확 들어오죠, 그죠? 그걸 이제 과거의 사투리로 우리가 속어로 마바라라고 이야기해요. 마바라식 전략. 그런 전략을 외국인들의 전략에 너무 추종하고 거기에 애속되는 투자는 큰 돈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지수 나왔기 때문에 지수율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가겠는데, 제가 코스피는 2150 영역을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코스피 지수는
2150포인트 영역 전후. 50에서 60, 오늘은 55 들어왔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제가 생각한데 730포인트 영역입니다. 오늘 730으로 들어왔어요. 이 영역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월에는 종목장이기 때문에 3월장은 위에 있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빼고 모양이 만들어졌죠. 오늘 종가 근방에 외국인들이 파는 시중에다가 종가는 슥 하면서 거의 뭐 매수해가지고 매도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가격 매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단 제가 전략상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종합이 꺾임새가 나가지고 다시 중순에 다음 주죠. 기대치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전고점 돌파 여러분은 물론 확인해야 되겠죠. 예, 이거 잘못 눌렀네요, 제가. 그래서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기는 경기주들 특히 산업소재 경기주, IT, 대형주,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갔던 뭐 제약바이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해담 전에 매도하고 현금 비중 늘리고 3월 하순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근데 지금은 바보처럼 파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죠?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번 주 3월 내려오시면서 저는 이제 뭐 지난달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제약 바이오 3월 달에. 어떤 경기 쪽이 약하니까.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재 그 다음 이야기 드렸죠. 사실 이쪽 축은 오늘도 괜찮았죠. 물론 급등 다음에 매물 소화됐는데 한번 쭉 봅시다. 한국 소비재를 대표하는 이제 면세점, 호텔 신라 오늘 강했죠. 오늘도 5.2% 올라갑니다. 어제 물론 3% 뺐는데 이거는 뭐냐? 중국 경기 우려가 있는데 중국 지표 보면 자 중국이 이제 뭐 경기 좋아서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할 수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추가 부양책을 쓴다잖아요. 지금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3,1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그죠? 추가 부양책은 건 경기가 안 좋죠. 근데 MSCI 편입을 비중 확대하겠다. 요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의도가 뭔지 좀 간판은 좀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왠지 좀 신뢰도가 약하다 제가. 중국 경기 생각보다 이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부양하는 일단은 저는 면세점 매출이 견조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 화장품도 좀 덜썩거렸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들도 움직였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소비재 축은 순환면에 돌아가는데 좀 압축한다면 호텔 신라가 일단 대표주 역할을 할 것 같고 화장품은 한국 홀마 정도가 조정이 심화되면은 한 차례 반응은 나오겠네요. 이게 실적이 검증된 두 놈이고 나머지는 기술적 반응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미세먼지 관련 주가 이슈가 붙었습니다. 뭐 대통령이 말하고 좀 사실 심각하죠 미세먼지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 내가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올라왔는데 이제 코스닥은 좀 당기고 사실은 뭐 근데 지금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건강가전이라고 LG전자나 여러분들 코웨이 이런 것들 실제로 공기청정기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IT 대형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죽 서고 있는데 그지? 네, 뺄 만큼 뺐어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죠. 네, 근데 일단은 추세는 LG전자가 생활가전, 건강가전 이쪽 이슈로 상대적 위에 있다는 것. 예, 제가 뭐 이 반도체 시황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매도 조율하고 기다려보는 전략을 이제 본코너 통해 말씀드렸는데 그 말하고 얼마 안 가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제 IT들은 이제 부품 장비는 제가 선택 주자들은 견조하게 그래도 갑니다. 하는데 뭐 매도계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는 좀 그렇고 현대차 쏟았다가 지금 이제 풀 체인지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풀 체인지업 이제 아예 뭐 엔진부터 해가지고 외관을 교환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차 효과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 뭐 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팔아주죠. 현대기아. 근데 중요한 건 현대차가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미국 본토에서 중국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에 제동이 걸려 있죠. 제가 한번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는데 이게 주가가 가려면 해외 매출이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와야 가는 거예요. 네, 당분간 뭐 제한된 박스권 조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위치 정도 왔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 화학 시황이 오늘 보니까 에틸렌 알죠, 그죠?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에틸렌, ABS 이런 수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데 에틸렌 시황
두나우레가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학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일본 롯데케미칼 이렇게 많이 빼죠. 근데 빠지니까 이제 이 2차 전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LG화학도 동시에 빠졌죠. 이렇게 좀 쭉 많이 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도 이 지점에서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주반 다음 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경기에 대한 함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짜 타결이 되었다. 그럼 다시 경기주 배팅 들어오죠. 근데 지금 2월 달에 올라간 다음에 매물사되고 이제 리바운딩이 주어지는데 리바운딩 대형주들이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꼭 확인해야 됩니다. 대형을 좀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는 매도 조율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보처럼 대응하지 마라. 이게 오늘 중요한 전략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고요. 자, 코스닥으로 가는데 코스닥은 뭐 지수가 움직이면은 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지수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IT 갈 때는 완만하게 가는 거야. IT는 완만한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죠. 네, 지난 1, 2월 달에 완만하다가 뭔가 좀 탄력성 지표가 나온 거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가면 되는데 이번에 실은 시가총액은 별로예요. 지금 뭐 헬스케어라든지 제가 2등이 바뀐다 했는데 이 친구 신라젠도 별로죠. 네, 시가총액 별론데 유일하게 시가총액 군단 중에서 저 에이스급은 뭐 여전히 바이로메드였습니다. 30만 원을 결국 찍었죠. 제가 생각하는 바이로메드 30만 원이 일단은 1분기의 목표가입니다. 지난와 제가 10월, 12월 배우에 산다 강의를 하면서 내년에 작년이었죠 제가 이게 시가총액 2등으로 내 자리매김할 거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했는데 네, 뭐 18만짜리가 30만 나왔으니까 많이 온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임상 3상 결과가 원래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한 6, 7월 달 나오는 거라 제가 접수를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 수집 때문에 한 개 분기 연장한다 그래서 올 4분기에 최종 미국 임상이 완료됩니다. 근데 왜 바이오메드를 이렇게 열광하며 쏘았을까? 우리가 바이오를 보는 게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사람도 눈, 코, 입 다 달렸다 해서 똑같은 사람의 능력이 같습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바이오 안에도 무수히 많은 펀더멘털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바이오메드를 왜 30만 베팅하죠?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기다릴 건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예, 이게 약이 없죠. 경쟁 상대가 없죠. 경쟁자가 없다. 이게 위로 하면 또 움직이구나. 예, 첫 번째는 경쟁 상대 없는 신약이죠. 새로운 프론티어 이게 제약이라고 해야죠. 그죠? 경쟁자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이게 한국은 바이오 이게 마케팅까지 쉽지 않아요. 신약은요. 저 카르텔, 서방 애들의 장벽이 가장 높은 게 신약 업종입니다. 아시아, 일본 말고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에 막 올라타니까 이제 조금 인정하는 구도인데 이게 직접 생산이 가능하죠. 위탁 생산이 아니고 샌디에고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거죠. 네,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냥 뭐 라이센싱하고 기술만 주고 손 빼는 게 한국계 우리 신약 플로우인데 이거는 직접 생산이다. 샌디에고 공장 있죠.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를 외국인들이 따져봤는데 샌디에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VM20이 유전자 치료제가 당뇨병적 신경병적 치료제죠. 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제 쏘는 거예요. 지금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하다가 그거 확인하고 쏜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보다 우세한 거죠. 어차피 신라젠이나 HLB나 이런 것들 위암, 간암,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파티닙이나 팩사백 이런 것들이 병경 치료합니다만 나중에 신약을 임상을 완료하고도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 어마어마한 신약 제품 있죠. 항암 신약. 걔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느냐, 대박이 나느냐, 이거 나중에 검증받아야 돼요. 이 약은 현재 경쟁 상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목 선정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거죠. 다만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분간 견주할 거예요. 주식시장 또 들어올 거고. 그거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매지원 멋지게 갔습니다. 임상 3상, 이는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유대나필 물질 인정받는 건데 이것도 현재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12만 원까지 간 거예요. 매물 소화는 좀 거치되 여전히 바이오메드 매지원 임상 3상 효과가 클 것 같고 삼천당 제약도 오래간만에 한 빠집니다. 참 안 빠져. 5만 원 가고도. 요거는 이제 3월 이후에 해외 계약건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지수 올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좀 빠졌죠. 삼천당 제약도 만일에 조정이 좀 과하게 나온다면은 저는
매수의 망조예요. 네. 제가 던더가 멘탈에서는 제가 외국인 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주가들이죠. 자, 그 다음. 지난주 제가 이중항체 관련주로 소개시켜드린 게 ABL 바이오라고, 파맵신 이 두 개 종목을 언급드렸죠. 이중항체가 어떤 그림도 그려드렸는데, 자, 어쨌든 오늘 좀 분위기상 빠졌습니다만은 이번 주 곡선이 이렇게 나온 거죠. 23,000까지. 아주 멋졌죠. 단기 소화하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중항체 약이 나오면 얘하고, 그 다음에 파맵신도 7만 원 초에서 8만 4천까지 실은 한 20% 터졌어요, 지금. 네. 여기서 여기까지. 터졌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지 일반인들이 좀 많이 좀 팔았는데 이것도 제가 이 곡선이 나올 것 같아요. 3월 중에. 이게 신약 개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제약바이오 말고도 주가는 많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3월에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 조정 마치고 또 갈 종목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낮에 선택과 집중해서 그저께 이야기 드렸는데 디오, 네, 지금 이제 미국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 일반 임플란트보다도 사실 기술력은 이게 좀 높죠.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할 때 통증도 좋고, 근데 이게 미국 시장 공략하는 거죠. 최근에 해외 반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자신 있게 또 외국인들이 쏘아오면서 요거는 저거 좀 돌파되었죠. 요것도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을 주는데 추가적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주가 같고요. 센 놈들 몇 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이넥스라고 해요. 오늘 실은 단기 고점은 먹었네요. 너무 크게 빨리 가가지고. 여기도 조금 허접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이제 CMO 업체니까 신약들 위탁 생산하는 CMO 업체인데 최근에 한국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신약 이게 제조를 맡겼는데 신약들이 이게 뭐 파맵신이나 인트론 바이오나 그다음에 지금 녹십자나 중요한 신약 제조하면서 올해 중국 업체들까지 신약 생산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시설이 갖춰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CM 업체로 성장한다 이슈로 오늘 급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매물 소화되면은 한 번의 반격이 좀 더 남아있죠. 자, 그다음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유전자 분석 38이고 마크로젠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매우 단단 36,000원대. 제가 보기에는 한번 기회가 같습니다. 내는 거. 그 다음에 줄기세포 관련주, 차바이오텍. 네. 이런 것들이, 뭐, 안트로젠이나 특히 차바이오 좀 우세하죠. 이런 것들은 매물 소화되고 바이오 분위기 사라지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주가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닥에서는 제가 보니까 슈퍼항생제, 그리고 지금 뭐 신약 모멘텀 가지고 있는 인트론 바이오 이런 것들 유망주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자, IT는 제가 소재하고 핵심 장비로 좀 압축하자. 이것저것 해가지고 안 되는 거고. 아마 최근에 이제 2시 50분에 저 선택과 집중을 매일 연결하니까 보신 분들은 소재는 뭐 하자고 하던가요? 네, 제가 특산 네오록스, 이건 독보적이죠. 이건, 경쟁력 있는 것들 추려봤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하면 수익은 주죠. 다만 IT의 배팅 강도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세져야만이 배팅 강도가 늘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둔화될 수 있어요. 여하튼 이번 조정을 통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연결하고 싶은 분들은 뭐 문제는 없는데 AP 시스템 이런 거 다 되죠. 네.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주는 거죠. 다만 IT의 배팅 강도가 주반 다음 주로 가는 사이에 강력하거나 전고점을 뚫을 만큼 강력하면 좀 더 여유있게 보는데 전고점 앞에서 까딱까딱거리면은 고가 매도 전략 단기 수익에 만족하십시오. 56190 SFA. 네.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좀 부진했으나 이녹스 첨단소에도 한 차례 상승할 여력은 있죠. 올라가면은 전고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 보시고 고점을 확실하게 넘지 못할 경우는 고가 매도합니다. 예, 이런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고상은 지금 이제 IT하고 실은 바이오하고 좀 중국 소비재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만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뭐 인공 강우 테마도 지금 뭐 풀고 아직 그거는 예, 중국과 뭐 협의조차도 안 되고 시장에서 잠깐 선만 보인 거죠. 인공 강우 뭐 멋있는 이야기죠. 네, 이제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고 중국과 협의한다는데 만일에 그런 협의가 된다면은 시세가 부각할 수 있고 남북 경영 이번 주 분위기 안 좋아요. 뭐 동창리 뭐 복구 주의무도 있고 이러는데 조금 시차적인가 시간이 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 조정 압박, 특히 지금 제일 많이 거품 끼었던 아난티를 확실하게 빼고 갑니다. 네, 아난티 빠지니까 이제 현대엘리도 동시에 빠지고 최근에 분위기 매우 안 좋은데, 하지만은 수준의 다시 재접촉을 위한 협상 시도가 네, 있을 거로 봅니다. 오늘 조선노동신문 기사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예, 이번에 회담이 결렬된 이야기는 안 하죠. 북한의 지도자는 100% 완벽한 신적 존재로 예, 묘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실수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죠. 그게 북한 정치 체제입니다. 노동신문에 오늘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환담 나누고 산책 그 호텔 정원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에도 진전을 보일 만한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할 거다는 희망을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동창리에 복구 지원군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뭐 지난번 우리 삭감물 이슈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실은. 네, 그 문제가 좀 해소되면은 제가 보기에 주가 반응이 우선 놓아져. 지금 심리가 위축된 거지. 야, 북한이 다시 미사일 쏘고 또 핵 개발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구상에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레짐, 우리가 집단이라죠. 국가를 안 합니다, 저쪽은. 예. 저 집단은 사라질 수 있는, 예, 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 미국의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플랜 B까지 가려고 막 강경파들을 주장하는데 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 3월에서 4월 가는 사이에 뭔가 남북이 접촉하면서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번 정부에서 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만일에 보유한 분들 좀 많이 어렵죠. 좀 인내하셔야 되겠고 3월, 4월 가는 사이에 또 이벤트가 회담의 이슈가 만들어질 때 고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3월의 전략은 자, 초순에 좀 흔들리지만은 3월 하순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의 이슈라는 빅 이벤트가 남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정 주고 상승 반응은 나올 기회는 있을 것이다. 이대로 장은 죽지 않는다. 뭐 중국과 미국이 뭐 확 틀어버리지 않는 한은.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회담이 뭐 이렇게 마지막 주 있다면은 셋째 주에서 넷째 주 가는 사이에 좀 분위기 좋을 때 그때는 먼저 좀 고가 매도하고 현금 조절해야 됩니다. 회담에 임박해가 팔려고 하면 먼저 좀 빠질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미중 간의 협상이 타결이 무역 협상이 될 때, 그때 확인 배팅 할 수 있게끔 3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는 예, 강하게 열고 가는 것들은 크게 욕심내지 말고 고가 매도 대응도 함께 하면서 조율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고를 같이 넘어가야 되겠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명의들의 복귀 목요일, 네,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